서울의 바쁜 거리,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늦겨울 아침입니다. 대학로 한켠에 자리한 라 벨라 레스토랑으로 출근하는 윤서의 발걸음은 오늘도 서둘러야 했죠. 그녀는 항상 같은 길을 지나며 같은 풍경을 마주했는데 골목 모퉁이에는 언제나 한 할머니가 낡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기 계시네요. 윤서는 작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늦췄어요. 겨울바람에 주름진 얼굴을 더 깊이 파묻은 할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윤서는 오늘따라 마음이 쓰이는 걸 느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한 윤서는 평소처럼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냅킨을 접고 유리잔에 얼룩을 닦아내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창밖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윤서야, 뭐 보고 있어? 선배 직원인 민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저기. 매일 아침 보이는 할머니가 있거든요. 오늘은 더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민지는 창밖을 힐끗 바라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 저 노숙자 할머니. 여기 지역에서는 유명하시지. 매일 저기서 지내시다가 점심때쯤 되면 근처 무료급식소로 가신대. 윤서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퇴근길에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돌아와 계셨어요. 날씨는 추워졌고 바람은 더 거세졌죠. 윤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맑은 눈동자가 보였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고개를 살짝 흔드셨죠.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윤서는 자신의 직원 식사를 싸온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따뜻한 파스타와 샐러드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드는 순간 그 거친 손가락이 윤서의 손에 살짝 닿았어요. 따뜻함과 감사함이 담긴 접촉이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윤서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윤서는 매일 퇴근길에 할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작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때로는 레스토랑에서 남은 빵이나 본인의 직원 식사였죠. 레스토랑 주방장인 민수 씨는 윤서가 자주 직원 식사를 싸가는 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주말이 다가왔을 때 윤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었죠. 토요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윤서는 할머니가 평소보다 더 초라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윤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급식소가 문을 안 연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서는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할머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윤서는 서둘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지만 민수 씨는 이미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부탁이 있어요. 윤서는 자신의 사비로 할머니의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매니저님께는 비밀로 하자. 그날부터 윤서의 주말은 특별해졌습니다. 할머니에게 레스토랑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비밀스러운 미션이 생긴 거였죠.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윤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주말 영업이 시작되고 윤서는 할머니를 위한 자리를 구석진 테이블에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모시는 날이었죠. 할머니의 낡은 옷과 주름진 얼굴이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대비되었지만 윤서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가 따뜻하고 조용합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고 윤서는 오늘의 특별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따뜻한 크림 수프와 부드러운 스테이크였죠. 할머니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레스토랑 매니저인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윤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윤서는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매니저를 따라갔습니다. 주방 뒤편에서 정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고급 다이닝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저런. 분이 매장 분위기를 망치면 어쩌려고요? 윤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손님이에요. 제가 비용도 다 지불할 거고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민지와 다른 직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은데.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윤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할머니를 위해 양보할 수는 없었죠. 그럼 주방 옆 직원 휴게실에서 식사하시게 해도 될까요? 그곳이라면 손님들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주세요. 윤서는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하며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따라오셨지만 그 눈빛에서 윤서는 이해와 체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는 레스토랑의 휴게실에서 식사하게 되었어요. 윤서만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했고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민수 씨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거리를 두었죠. 저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윤서가 저렇게 신경 쓰는 거지? 민지가 다른 직원들에게 수군거렸어요. 그냥 동정심 아닐까? 나는 절대 못할 일이야.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윤서의 귀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할머니와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윤서에게는 특별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로 감사함을 표현하셨죠. 가끔 고맙다라는 짧은 말씀을 하실 때면 그 목소리에는 깊은 품위가 느껴졌어요. 윤서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주변의 시선은 차갑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에게는 충분한 보상이었어요. 진심은 때로 외면받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윤서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으셨기에 걱정되었죠. 마침내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는 더 지쳐 보였어요. 윤서는 우산을 들고 달려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돌아온 화창한 월요일 오후, 라벨라 레스토랑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주문을 받기 위해 손님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3명의 외국인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라벨라입니다. 윤서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윤서가 메뉴판을 건네자 그중 한 사람이 영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윤서는 간단한 영어는 알아들었지만 복잡한 질문에는 당황했죠.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잘. 윤서가 말을 더듬는 사이
매니저 정우가 다가왔어요. 윤서 씨, 내가 도와줄게요. 정우가 말했지만 그의 영어 실력도 크게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주방 옆 휴게실에서 식사하던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윤서는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외국인 손님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May I help you with your order? I noticed you might need some assistance.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영어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우아했어요. 영국식 억양이 섞인 세련된 발음이었죠.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어요. 외국인 손님들은 오히려 반가워하며 할머니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 thank you so much. We were trying to ask about the chef's recommendations on the wine pairings.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 이름은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으로 와인에 관한 설명은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처럼 말이죠. 윤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할머니가 완벽한 외국어 실력을 갖고 있다니요. 다른 직원들도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할머니 맞아?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정우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뭐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할머니는 외국인 손님들의 주문을 완벽하게 받아 윤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윤서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놀랐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래전에 좀 배웠었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교양 있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불편해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윤서는 할머니의 정체에 더욱 호기심을 느꼈죠. 할머니, 혹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느 날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나. 가끔은 내가 누구였는지도 헷갈려. 그 말에 윤서는 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세련된 말투, 완벽한 외국어 실력, 그리고 가끔 보이는 우아한 몸짓대. 이 모든 것이 보통의 노숙자와는 달랐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없으세요? 윤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그날 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할머니의 과거와 가족을 찾아주고 싶었죠. 할머니의 기억 속에 묻혀있는 진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받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고급 세단 여러 대가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과 중년의 여성이 급히 내렸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믿기지 않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혼란이 스쳤지만 곧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정호야, 너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껴안고 오열했어요. 이어서 다른 가족들도 모여들었고 경찰서는 눈물의 재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족들은 김순자 여사를 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김순자 여사는 윤서를 찾았어요. 이 아이는 나를 도와준 윤서라는 아가씨란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오늘도 나는 거리에 있었을 거야. 가족들은 윤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아들 정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병원 치료가 끝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순자 여사를 배웅했습니다. 병원으로 떠나기 전 김순자 여사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윤서야. 내 진심이 나를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주었구나. 며칠 후 윤서는 병원에서 김순자 여사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심한 기억상실증을 겪었으나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억이 더 잘 돌아온다고 했죠. 윤서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김순자 여사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고급 병실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윤서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윤서가 왔구나. 얘들아,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천사란다.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순자 여사는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그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잘 있니? 특히 날 구석에 숨겨두던 그 매니저는? 윤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순자 여사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곧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구나.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서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간결한 진주 목걸이를 한 노년의 여성이었죠. 윤서는 그 모습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구석에서 초라하게 식사하던 할머니가 아닌 품이 있는 기품을 풍기는 김순자 여사였어요. 어서 오세요, 라 벨라입니다. 매니저 정우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정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테이블 하나 부탁해요. 정우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고급스러운 차림새에 최고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윤서야, 저 손님 주문 받아줄래?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김순자 여사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서로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듯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메뉴를 추천해 주겠니? 김순자 여사가 평소와 다른 우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서는 오늘의 특선 요리를 소개했고 김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즐기던 중 김순자 여사가 정우를 불렀어요. 매니저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정우가 계산서를 가져오자 김순자 여사는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우는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고 순간 단말기에서 특별한 알림음이 울렸어요. VVIP 인증 화면에 표시되었고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김순자 여사님이신가요? 김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의 식사비와 이 레스토랑의 선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에요. 단말기에 표시된 금액을 본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 결제 금액의 수십 배였어요. 정우가 당황하는 사이 레스토랑 사장이 급히 등장했습니다. 김 여사님, 어떤 분이 오셨는지 진작 알았더라면 더 잘 모셨을 텐데요. 김순자 여사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레스토랑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그녀의 시선이 윤서에게 향했고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특히 정우와 민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윤서야, 내일 시간 있니? 이야기 나누고 싶구나. 다음 날 오전 라 벨라 레스토랑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찍 출근해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하고 준비했어요. 김순자 여사가 특별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윤서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도와준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니.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저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정우는 윤서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경직되게 굴었던 것 같아. 오전 11시 김순자 여사가 비서와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아하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기억을 잃고 거리에서 지내던 한 노인이었죠. 그때 이 레스토랑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민지와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정우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순자 여사의 시선이 윤서에게 향했습니다. 나를 구석으로 숨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한 명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윤서는 김순자 여사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김순자 여사가 사장에게 눈짓했고 사장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부로 윤서 씨를 라 벨라의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추천과 저의 판단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서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서야, 내 진심 어린 마음이 이 레스토랑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어. 김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직원들은 윤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심지어 민지도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윤서야.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 이제 알겠어. 윤서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팀장이 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윤서는 김순자 여사에게서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정갈하게 포장된 작은 상자와 함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윤서에게 내 따뜻한 마음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었구나. 이 작은 선물이 내 앞날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순자가. 윤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금색 펜던트가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죠. 이게 뭐지?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펜던트를 열자 작은 쪽지가 나왔어요. 이 펜던트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준 보물이란다. 이제는 내가 가지렴. 윤서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어요. 그날 이후 윤서는 라 벨라를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나눔의 날을 만들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정우와 몇몇 직원들이 반대했지만 윤서의 열정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내 말이 맞았어. 레스토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어느 날 민지가 말했어요.
벨라는 점차 변화했습니다. 음식 맛도 중요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벨라였다면 불편한 시선을 보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편안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김순자 여사가 남긴 진심의 리더십이 레스토랑 전체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저희 나눔의 날입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편하게 골라보세요. 윤서가 다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생각했습니다. 김순자 여사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어떻게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지를. 펜던트를 가슴에 품고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진심. 어린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전히 깨달았어요.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생각했어요.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은 다음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것이 바로 김순자 여사가 윤서에게, 그리고 윤서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진심의 힘과 작은 친절이 만드는 기적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따뜻한 만남과 진심 어린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의 따뜻함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